한글 소설과 전통 문화. 이번 시간 학습 후에 여러분은 한글의 창제와 문학 발전의 상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한글 소설과 전통 문화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앞으로 소개할 한글 소설 춘향전 책인데요. 옛날에 만든 거라서 지금 읽으려면 저도 쉽게 읽기 어려운 그런 이제 내용으로 옛날 한글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한글 문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의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한글 소설 속에서도 소설도 많이 나오면서 한국 문학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소설 속에는 양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조선시대 양반은 지금도 많이 현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직 양반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양반처럼 또 옛날에 양반이 어쨌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게 또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소설 인터넷 검색해보면 몇 가지 쓸 건데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홍길동전, 춘향전 그런 건데 다른 소설도 한글 소설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한국의 소설의 전통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분들은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수업 전 다음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서자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 맞는 문장인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한글이 창제되면서 한글이라는 것이 보급이 되고 문화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전이 되는데 굉장히 급속히 발전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진행되고 빨리빨리 발전하는 거 촉진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한글이 한국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서와 편지가 한글로 작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설이 등장하면서 문학사적인 발전도 눈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홍길동전과 춘향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홍길동전은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전은 처음으로 나온 한글 소설입니다. 허균이란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요. 지은 사람이 누군지도 분명한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홍길동이죠. 홍길동전, 전이라는 것은 홍길동의 라이프타임, 일생 이야기 스토리인데요. 홍길동은 양반 집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서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공식 혹은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이기 때문에 서자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서자는 어머니가 정식 처가 아닌 경우 서자라고 하는데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건 조선시대 때 지금의 공무원 시험 비슷한 건데요. 과거 시험에 붙으면서 양반이 되고 벼슬을 받고 관직에 나가는 거니까 아예 정치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하겠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도 매우 낮추어 보고 멸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길동이는요, 차별을 많이 받아서 차별 대우를 받고 천시를 받아서 결국에는 집에서 나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길동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소설 속의
문장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자이기 때문이죠. 서자는 신분이 낮기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옛날 높은 벼슬 하는 사람 부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 부르는 것처럼 마니모, 나으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친아버지인데도. 여기서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건 어머니가 같은 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식 아내가 낳은 형. 이 형은 적자인 거죠. 서자가 아니죠. 그래서 함부로 형 이렇게 못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문장이어서 한국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만 들으면 홍길동전 이렇게 바로 눈치를 챕니다. 가출을 한 길동이는요, 산적의 두목이 됩니다. 산적은 산에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오가는 사람 물건 뺏는 게 산적이죠. 두목, 우두머리가 되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탐관오리로부터 재물을 빼앗습니다. 탐관오리는요, 탐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오는 더러운 거예요. 욕심 많고 더러운 관리. 부패한 관료를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물건을,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구제라는 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길동은 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불법적인 거예요? 도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아는 도적이다. 그래서 의적이라고 하는데 마치 로빈훗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속에는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녹아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다. 양반과 양반이 아닌 사람, 평민과 노비 이렇게 구분이 되었고, 아버지가 같아도 홍길동처럼 서자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대우가 다르고 국가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 대우하는 방식이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소설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있어도 서자는 벼슬할 수 없어요. 양반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홍길동은 또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줬잖아요. 부패한 사회에 대해서 불만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홍길동전에 들어있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고통이 심했는가. 힘들게 살면서 우리는 누가 도와줄 건가? 우리를 도와줄 영웅은 언제 올 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줄 영웅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 심리가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전과 다르게 춘향전은 누가 지었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건 미상, 자세하지 않다, 모른다는 거거든요. 홍길동전은 홍길동전 이렇게 하는데 춘향이는 성씨가 성이거든요. 성춘향전 아니고 맨 앞에 책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춘향전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던 성춘향이 단오날에,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네를 타다가 남원의
남원을 다스리고 있었던 양반이었던 사또라고 하는데요. 아들인 이몽룡을 만나서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춘향이도 홍길동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좀 천시된 그런 혈통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춘향의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기녀였는데 조선시대 때 기녀는 관청이나 왕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파티에서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기녀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녀는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춤과 노래, 기타 등등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기녀는 노비랑 비슷하게 신분이 매우 낮은 계층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은요, 이몽룡하고 사랑에 빠졌지만 몽룡의 엄마 아버지 다 양반이에요. 양반집이에요. 춘향은 어머니가 기녀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둘이 사랑을 했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등장인물 보게 되면은요, 향단과 방자 있는데요. 춘향과 몽룡이가 사랑을 하게 되면서 사랑의 메신저로 양쪽에 심부름하던 사람들 이고요. 월매는 기녀였던 춘향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둘이 평생을 약속했지만 몽룡의 아버지가 이제 한양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몽룡이 떠나게 되죠. 남원을. 그래서 할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 몽룡이 아버지 다음번에 남원을 통치하러 온 사또 변학도가 춘향이가 매우 아름다운 걸 보고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수청이라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자 베드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춘향이는 나는 몽룡이랑 평생 같이 할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할 수가 없다 거절하니까 춘향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춘향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서울 갔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암행어사라는 건 암행이라는 건 몰래 간다는 뜻인데요. 어사는 임금이 특별히 파견한 사람이 어사거든요. 몰래 가서 지방의 관리들이 통치를 잘하나 못하나 확인해보고 잘잘못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라 이런 권한을 주고 암행어사를 내려보내는데요. 각지 보내는데 암행어사의 하나로 몽룡이 와서 변학도가 여자를 좋아하는 문제만 있었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른 거 잘못한 거 죄를 묻고 감옥에 있었던 춘향을 무사히 구출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춘향전의 스토리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춘향전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새드 엔딩의 버전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신분상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어려웠잖아요. 이몽룡이가 춘향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춘향이는 첩이 되어서 공식 아내가 아닌 거죠. 좌절해서 실망해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슬픈 결말을 가진 버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홍길동전, 춘향전, 뭐 다른 소설도 있습니다만 이런 소설이 등장하면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소설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홍길동전과 춘향전은 조선시대 때의 시대적인 분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신분적으로 불평등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춘향전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여자는 한 남자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절도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조선시대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혹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